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다면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평평한 면을 평면이라고 하는데요. 다각형인 면이므로 각 면이 모두 다 평면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평면으로 둘러싸여서 내부와 외부가 구별되는 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다면체에서 방금 말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면이 되고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이러한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지요. 이전까지 공부했던 평면 도형과 다르게 입체 도형은 3차원 공간에서 다루게 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 이 공간을 나누는 것을 이러한 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고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면체의 경우엔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다각형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면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각기둥이라는 것이 있고 각뿔이라는 것이 있고 각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기둥은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입니다. 아까 그린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 면과 이 면을 모두 다 밑면이라고 하는데요. 두 밑면이 평행해야 하고요. 합동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밑면에 대응하는 꼭지점 길이를 연결한 모서리가 모두 다 밑면에 수직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기둥의 형태로 이렇게 옆면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다면체를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각뿔의 경우에는 뿔이라는 이름과 같이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인데요. 이것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뿔대의 경우는 각볼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두 입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중 위의 것과 아래 것 중에서 위의 것은 제외하고 아래의 것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각뿔이 아닌 이러한 평상의 모양을 한 입체 도형을 각뿔대라고 합니다. 다면체는 입체이기 때문에 밑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높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각기둥의 경우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로 요만큼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뿔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꼭지점,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뿔대의 경우에는 각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기 때문에 이러한 도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도형은 이 도형과 평행하고 따라서 얘도 이제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얘도 밑면이라고 부르므로 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의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옆면이 직사각형이 되고요. 각뿔의 경우는 옆면이 삼각형, 그리고 각뿔대의 경우는 사다리꼴이 됩니다. 기하는 도형들을 수치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었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을 할 텐데요. 측정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수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면체의 경우에는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각기둥의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면의 개수는 만약에 여기가 사각형이라면 이렇게 밑면의 경계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있겠죠. 이 모서리마다 하나씩 직사각형의 옆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면의 개수가 이 경우엔 4개가 되고요. 그리고 밑면이 위아래 2개 있으므로 2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같이 생각해보면 밑면의 둘레의 모서리의 개수인 4개의 각 꼭지점으로부터 옆면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모서리가 4개가 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밑면의 모서리의 개수가 4개 이렇게 되어서 4 곱하기 3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n각 기둥으로 확장하면 3n개가 되겠지요. 꼭지점의 개수는 옆 면을 제외한 밑면을 먼저 보았을 때 이렇게 4개가 생기게 되고요. 밑에서도 4개가 생기게 되므로 4 더하기 4 해서 4 곱하기 2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n각 기둥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2n개가 되지요. 각뿔의 경우는 조금 더 쉬운데요. 한 꼭지점으로 모임으로 위쪽에 있던 밑면이 없어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면에 있는 면의 개수가 하나에 옆면이 아까와 같이 밑면의 모서리의 개수, 변의 개수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4 더하기 1이 되고 n각뿔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n 더하기 1개가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위에 있는 밑면이 없어졌으므로 위에 있는 밑면만큼을 각 기둥에서 빼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2n이 되게 되고요.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이 하나이므로 밑면의 꼭지점의 개수에다가 가장 위 꼭대기에 있는 각뿔의 꼭지점 하나를 더해서 n 더하기 1개가 됩니다. 각뿔대는 각뿔을 이렇게 평행하게 자른 도형이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각뿔대를 조금 변형하여 얘를 이쪽으로 펴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애들을 안쪽으로 조금씩 찌그러뜨려서 각 기둥의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각뿔대의 경우는 각 기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다면체에 대해서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조금 특별한 다면체를 알아볼 텐데요. 바로 정다면체입니다. 정다면체는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의미합니다.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의 5가지 뿐인데요. 이렇게 정다면체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면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이 그린 것을 겨냥도라고 하는데요. 정다면체의 경우도 그렇고 위에 했던 여러가지 다면체의 경우도 그렇고 겨냥도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다면체 중에서 정사면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정6면체는 이렇게 생겼고 주사위 모양이죠. 정8면체는 이렇게 생겼고 정12면체, 정20면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개도는 정다면체를 한 평면 위에 모두 펼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정사면체의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면 이렇게 되고요. 정6면체는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펼쳐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8면체 같은 경우도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정12면체는 이렇게 펼쳐지고요. 정20면체는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개도를 가지고 정다면체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다면체에 대한 공부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의 3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정사면체와 정팔면체, 정이십면체가 있고요. 그거보다 하나 더 각이 많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는 정육면체,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정12면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세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정사면체의 경우엔 삼각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3개가 모이게 되고요. 정육면체의 경우도 이렇게 해서 3개가 모이게 되죠. 정팔면체의 경우는 이렇게 4개가 모이게 되고요. 정12면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각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오각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오각형이 하나 있으므로 3개가 모이게 됩니다. 정20면체의 경우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의 형태로 모이게 되지요. 면의 개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4개, 6개, 8개, 12개, 20개입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정육면체는 사각기둥에 포함되죠. 그래서 얘도 8개가 있고 정팔면체의 경우는
중앙에 4개와 위아래 2개씩 해서 6개가 있게 되고요. 정 20면체의 경우가 조금 복잡한데 여기 이렇게 5개가 있고 반대편에도 5개가 있겠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10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개가 되고요. 정 20면체의 경우도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세어보면 위아래 하나, 1층에 5개, 2층에 5개 해서 12개가 되게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사면체의 경우는 삼각뿔에 해당하죠. 그래서 6개가 되겠고요. 정육면체는 사각기둥이라고 했으므로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하여서 12개가 되겠고요. 정팔면체의 경우는 2점에서 뻗어나온 4개와 2점에서 뻗어나오는 4개와 중간에 모여서 합쳐지는 4개를 포함해서 12개가 되고요. 정20면체의 경우는 여기 있는 5개와 뻗어나가는 5개와 그럼 반대편에서도 뻗어나오는 5개가 있겠죠. 그리고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10개가 생겨서 모서리가 30개가 됩니다. 정 20면체의 경우도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와 이쪽에 또 5개가 있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뻗어나오는 5개, 그리고 이쪽에 5개가 있고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형성된 모서리가 10개가 되어서 3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운다기보다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해당하는 요소들의 숫자를 찾아보시면서 연습하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면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회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입니다. 여기서 이 축이 되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회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그려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가 있습니다. 겨냥도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이 직사각형이 쓸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부분이 원기둥이 됩니다. 얘가 원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까닭은 그림을 보면 다 아시겠죠? 밑면이 원이고 곧게 서 있어서 기둥처럼 생겼다 해서 원기둥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기둥의 경우는 아래와 위에 밑면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를 감싸고 있는 옆면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캔이나 병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시켜야 하는 평면 도형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사각형이 되겠지요. 원뿔의 경우는 직각삼각형을 회전을 시킬 텐데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기준축으로 하여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쓸고 지나가서 고깔 모양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 고깔 모양의 형태를 원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쓸고 지나가서 생기는 도형이 밑면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모선이 되어서 모선이 쓸고 지나가는 영역이 옆면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면체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머리를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을 각뿔대라고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원뿔을 평행하게 잘랐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원뿔을 잘랐다고 해서 원뿔대라고 합니다. 원뿔대는 사다리꼴을 회전을 시키면 나오는데요. 사다리꼴 중에서도 두 각이 수직인 이러한 사다리꼴을 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이 변을 기준축으로 하여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쓸고 지나가서 이러한 형태의 도형이 원뿔대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 변이 모선이 되겠고요. 이 변과 이 변이 쓸고 지나가는 면이 각각 밑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원을 회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원의 지름 부분을 축으로 잡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 모양의 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됩니다. 위에 있던 회전체를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회전축이 이 축이지요. 이 축을 기준으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다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구가 밑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모두 다 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은 항상 합동이고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인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모두 회전체이지요. 그 회전체를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자르든 이렇게 원기둥의 경우는 직사각형이 나오고 모두 다 합동이 되고요. 원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 원뿔대는 사다리꼴이긴 한데 등변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구는 자르게 되면 원이 나오게 되어서 모두 다 합동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체에도 전개도가 있을 텐데요. 그 전개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는 전개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원기둥의 경우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회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이 모선이 되고 모선의 위치가 전개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캔이나 병 같은 것에 뚜껑을 따고 그 모선 부분을 잘라서 펼치게 되면 뚜껑 두 개와 이러한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회전을 시킨 도형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선이 되고요. 얘도 곡가림으로 뚜껑을 따고 모선 부분을 잘라서 펼치게 되면 이러한 부채꼴과 원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뿔대의 경우는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을 회전을 시킨 도형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선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따게 되면 나머지 이 부분이 아까 원뿔을 자른 이 부분이 되므로 이렇게 잘려나가게 되어서 이러한 형태의 옆면의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뿔대의 경우는 원기둥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조금 작은 원이 되고요. 옆면이 이렇게 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의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굽어져 있는 도형이라서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본을 생각을 했을 때 지구본을 펼쳐놓은 세계지도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북극 주위와 남극 주위가 왜곡되어서 표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원기둥과 원뿔, 원뿔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뚜껑을 딴다고 하였죠. 이렇게 뚜껑을 따고 모선을 잘라서 펼쳤기 때문에 이 옆면과 밑면의 이 길이와 이 둘레 길이가 항상 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뿔의 경우에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원뿔대의 경우에도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 이 둘레 길이는 이 길이와 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의 경우는 구의 지름은 모두 회전축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모든 방향에서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이면 모두 다 회전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고요. 구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이렇게 잘라도 원이 되겠습니다. 구의 단면이 가장 큰 경우는 당연히 가장 큰 원이 나오는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이겠지요. 그래서 수박을 반으로 가를 때 일반적으로 가운데부터 갈라서 반 통씩 먹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면체와 회전체는 입체 도형을 다루는 가장 기초이므로 그림과 함께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